나이 온비드 들어가가지고 여기 같이 이제 그 여기 들어가가지고 나이 온비드 이게 나이 온비드를 이제 그 확인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낙찰받은 이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하든가 아니면 로그인을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들어가면 이제 그 자기가 낙찰받은 법인으로 해가지고 인증서를 갖다 로그인하면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그 로그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로그인이 되고 나가지고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자기가 입찰 들어갔던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그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입찰 기간 즉 입찰 기간이 즉 여기는 입찰 중 월요일 10시 정각에서 수요일 17시 정각까지 정각 그리고 개찰이 되는 시점 즉 목요일날 11시에서 11시 30분 물건이 많으면 11시 30분까지 가요. 이 개찰 전까지 입찰 진행 중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입찰서를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 납부했다면 여기에 일이 되고 보증금 안 나면 이렇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미 개찰 절차가 진행되고 오늘 낙찰자가 결정이 됐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개찰 완료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 일이 적혀 있고 낙찰됐다면 여기 일이 되고 내가 낙찰받지 못하고 입찰 보증금 반환받았다면 여기 일이 되고 여기는 그냥 슬래시가 되는 거죠. 낙찰받았기 때문에 여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내가 어떤 가격으로 낙찰받았느냐 요걸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냐 여기 일을 동그라미 1을 누르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내가 나의 입찰 결과 낙찰로 나오죠. 그리고 요거를 한번 좀 제가 좀 자세히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요게 낙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개찰 일시가 2019년 10월 31일 11시 오늘이죠. 그리고 내가 입찰할 때 몇 명이 들어왔느냐를 확인하려면 상세 이동을 누르면 돼요. 상세 이동을 누르게 되면 상세 입찰 결과가 나와요. 여기서 상세 입찰 결과를 넣으면은 이렇게 단독으로 낙찰 받았죠. 단독으로 이렇게 단독으로 다른 사람 입찰자가 없고 단독으로 그 낙찰 받았다. 이렇게 단독으로 낙찰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보니까 단독으로 낙찰 받거나 1등하고 2등하고 가격 차이가 많은 난 물건일수록 돈을 많이 벌더라고. 제가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가격을 많이 쓴다는 얘기는 그 물건에 더 확실성이 있는 거죠. 이 물건도 이제 물건을 이틀 전에 조사를 해서 오늘 이제 어저께 입찰서를 제출하고 오늘 입찰 보증금을 납부했죠. 어저께 내가 유튜브로 이제 했는데 오늘 현장을 가서 명도하러 갔거든요. 갔더니 들어가서 내부를 좀 보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어서 연락 바란다 했더니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 11월 1일 내일 9시 반에 우리 사무실로 오기로 했어요. 강의실로. 그래서 뭐 그 사람은 전세 보증금 3억인데 3억 전액 다 받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 비용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도 한 10년 밖에 안 돼 가지고 뭐 수리할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중요한 게 왜냐면 이게 전용 면적 62.3 정도 돼 가지고 이런 거는 한 뭐 26평, 27평형 아파트와 비슷해 가지고 방이 3개고 욕실이 2개예요. 1층이고. 그래서 이걸 가봤더니 내가 조사할 때 뭐 부동산에서는 뭐 전세를 한 뭐 3억에서 3억 한 뭐 2천 이렇게 보더라고요. 3억에서
3억 한 2천 정도로 이렇게 보더라고. 근데 그리고 시세를 얼마로 얘기하냐? 3억 한 8천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이 부동산 애들이 부동산 이 사장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당히 낮춰서 말한 거예요. 실제 물건을 찾으면 이런 물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봤냐? 이 부동산에 얘기한 걸 무시해버렸어요. 왜 무시하냐? 내가 부동산을 30년 하고 부동산을 샀다 팔고 했던 사람 이 경험이 얼마인데 이걸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거는 전세를 3억 5천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매매는 4억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사실 물건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갔어요. 입찰. 그래서 가격을 얼마 썼냐? 3억 4,700 이거 써서 이 정도 쓰면 법인을 투자했기 때문에 뭐 한 등기하는데 한 4억 한 3억 5,200 정도 들을 거야. 등기 비용까지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법인세 4,800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이 나오죠. 거기서 뭐 22% 계산하면 주택이니까 법인세 계산하면 지방 소득세까지 이제 법인세 그 기본 법인세하고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계산 20%에다가 거기다가 그 지방 소득세 10% 주민세 옛날에 주민세 10% 정도를 갖다 계산하면 22%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뭐 불과 뭐 얼마 되겠어요. 한 이제 한 1,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 기본 법인세 같은 경우는 비용을 다 제하니까 한 15%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으면은 원가가 세금까지 다 계산해도 한 3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면 4천만 원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지금 당장 팔지 않고 이렇게 전세를 놓게 되면 3억 5천을 놓게 되면 내 투자금이 하나도 없죠. 투자금이 뭐 한 300 더 들어가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가지고. 근데 이게 물건이 어디 있느냐? 물건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처럼 보고서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제가 보니까 물건을 위치를 보니까 이와 같이 여기에 있죠. 여기는 이제 잘 보이게끔 제가 윈도우를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정평가서를 한번 좀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디 위치에 있고 그런 물건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감정평가서가 있고 이 물건은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3억이에요. 근데 전액 배당을 받아요. 이 7호선 남성역 여기 7호선 같은 경우는 요 7호선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3분 정도 거리고 여기서 이수역 여기 이수역 여기까지가 아니고 바로 여기가 이수역이죠. 여기 4호선하고 7호선 여기까지는 한 7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요. 이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이 서쪽이 터널역이죠. 터널이 뚫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로가 넓혀지고 있고 이쪽에 방배동에 다 재건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수역가 어디로 가겠어요? 1, 2가죠. 그래서 이수역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 사당동에 근처에 있는 여기 주택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한 5억까지 가질 수 있어요. 2년만 가지고 있으면요. 지금도 사실은 이거를 안 팔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거쳐서 판다면 4억 5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걸 4억 2천에 내놓고 이 버티면서 안 팔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4억 2천에 팔 수 있어요. 가격을 누가 정해요? 요즘에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아니고
누가 지금 불경기래요.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칼럼을 썼는데 보니까 지금 부동산을 사려면 1년에 1억씩 손해볼 생각을 하고 아파트를 사라 이렇게 정신하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어저께 보니까 조선일보에 이 칼럼 나온 사람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누가 아파트 하나 갖고 1억씩 한 달에 손해봐. 그러면 아파트가 반값이 떨어지면 다른 건 안 떨어져?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내부를 보면요. 내부를 보면 더 재밌는 게 보통 이렇게 20, 한 7, 8평짜리가 욕실이 2개씩, 화장실이 2개씩 있는 경우 드물어요. 지금 이게 여기가 남성역에서 1월 1번 출구 이렇게 하면 이게 3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지도가. 그리고 여기서 이소역까지 가는 7분 정도 걸리 위치에 있고 남양이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안방 그리고 방이 또 작은 방이 2개가 있죠. 그리고 욕실이 이렇게 하나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 거실도 넓어요. 거실도. 사실은 이런 거는 아파트로 따지면 한 28평형 정도 돼요. 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전용 면적 25평을 갖다 계산해 보니까 이게 6억 정도 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전용 면적이 한 19평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4억 5천원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층이, 근데 단점은 1층이 되는데 1층이 조금 언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햇볕이나 이런 것도 잘 들어오고. 여기인데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1층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지은 지가 10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물건 지은 지 1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좀 올라가 있죠. 언덕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이 이렇고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요 밑에가 바로 저기고 남성역이고. 그래서 오늘 가서 이제 방문해 가지고 확인했더니 이제 그 정도에는 팔아준다. 4억에는 전세는 3억 5천. 그래서 이거를 팔 것이냐 전세를 넣을 것이냐 지금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여기죠. 남성역 바로 7호선역이고 아주 좋은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물건을 투자하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까지 바로 마을 버스가 버스가 많고요. 그냥 걸어 다니도 돼. 다들 걸어 다니지. 7분 거리에. 요거는 이제 3분 거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이제 이런 물건을 투자해야만이 여러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의외로 이렇게 이제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보면 역세권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다세주택 또는 연립주택 이런 걸 다 우리가 빌라라고 하잖아요. 빌라는 건축법상 용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세주택, 연립주택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세주택, 연립주택 같은 거 투자하면 여기서도 사실은 4천만 원 정도 남을 수가 있어요. 4천만 원 정도. 이런 건 사서 바로 팔 것 같아. 내가 보면 이거 지금 벌써 매수자가 있더라고. 이 건물의 5층에 있는 사람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1층으로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명도만 하게 되면 바로 매수 의사가 있더라고. 그때의 매수 사람은 4억에서 4억 천가는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오늘 확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물건을 찾아서 투자하면 괜찮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누가 거주고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거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제일 빨라요. 세금보다도. 그래서 3억인데 이 임차인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당해세로 인해서 한 839만 원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1,000만 원 잡으라도 3억 4,700에 낙찰 받았으니까 이제
공매 비용 한 3.3%니까 1,000만 원 정도 빼고 나면 2천만 원, 그리고 당해세 2천만 원 빼더라도 3억 2,700이니까 3억을 충분히 받고 인수할 게 없는 거죠. 그렇지. 예, 이분이 이제 내일 9시 반에 오면 그 협의하고 이렇게 나가고 내보내시고 바로 이제 그런 죠. 그래서 제가 보면 3억 5천에 전세 내 그러면 투자 대금이 다 100%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아예 묻어버리려고 그래. 묻어버리려고. 이쪽은 좋은 게 나중에 그 임대 사업을 해도 임대가 여기는 물건이 없어. 임대가 안 나와. 넘치는 게. 물건이 임대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임대 수요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쪽을 좋아하는 게 동작구 쪽을 좋아하는 게 이런 측면에서 그래요. 특히 이수역이나 사당역 쪽에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쪽에 이렇게 투자해서 이제 그 하게 되면 그냥 뭐 아파트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뭐 5천, 7천 남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주택 같은 경우는 한 3억 5천 정도 투자해 가지고 4천만 원, 5천만 원 남길 수 있다면 괜찮은 겁니다. 5천, 4천, 5천이면 웬만한 사람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지금 말하는 건 비용 다 재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역세권에 있는 다주택이나 연립주택 투자해서 또 4천만 원, 5천만 원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역세권에 있는 다주택과 연립주택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